안녕하세요. 스타일구 임광목 대표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요, 7시 40분, 아침 7시 40분,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짠하고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오늘 한국 시장에 대응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그 미국 증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이틀 연속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으로 급락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 급락을 했고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냐면은요, 그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틀 동안 3%, 이틀 동안 3%대 급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준으로는 무려 이틀 동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오늘 새벽까지 해서 6% 이상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변동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동성의 원인. 뭐 그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한 또는 엔비디아 뭐 실적 관련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서학개미들 뭐 미국 주식 만만하게 달려들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그 제2의 엔비디아를 꿈꾸고 달라붙은 팔란티아라든지 AI 관련 팔란티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모하게 달려든 서학개미들 많이 그 손실을 입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역시 그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만만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최근 2월 달 이후에 올해 2월 달 이후에는 적어도 한국 증시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밸런싱을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타난 미국의 변동성은 무슨 그 어떤 실적 지표 이런 해석들 뭐 관세 물가 이런 해석들 금리 이런 해석들이 나오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그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S&P 500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다시 140달러를 회복한 지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헐적 변동성, 미국 시장의 간헐적 변동성이 나오기가 쉬워졌다. 또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미리 예상을 드린 거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그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S&P 500이 지난주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엔비디아가 140달러를 다시 회복한 지점에서는 제가 그 3주 전에 엔비디아 116달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140달러까지 올라왔죠. 이 140달러까지 올라온 이 지점에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7 중심으로 해서 파생 시장과의 어떤 그 관계성으로 인해서 그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그 단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이라는 그런 간헐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이 예상대로 지금 오늘 새벽 그리고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아주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그 변동성의 중심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컴이라든지 팔란티아라든지 여러분들이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몰렸던 종목들의 주가 급락이 배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 그
S&P 500의 최고치 경신과 엔비디아의 140달러 회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임광국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이틀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 6% 이상 급락을 했으니까 이런 급락 장세가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간헐적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치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목요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우리가 2차 목표로 회복을 한 코스피 2640선 그리고 2650선 이상은 제가 뭘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반등 관련해서 오버슈팅으로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2650선 제가 더 정확하게는 2640선으로 목표를 지정을 해드렸던 그 위에서는 즉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수익 실현하고 주식 비중 조절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율을 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간 2650선 이상까지 어디서부터요? 2400부터 2월 초에 설 연휴 끝났을 때 2400밖에 안 됐고 그때 한국 증시 조금 조짐이 달라 보인다. 한국 증시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한국 증시가 적어도 2월 그 초 이후의 구간에서는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 좀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예상을 드렸었고 그 결과로 2640선 위, 2650선 위까지 올라왔을 때 2650선 이상은 오버슈팅으로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구간에서 좀 중심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비중을 좀 조정을 하고 그 주가 반등 대비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으로 좀 바꿔타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바꿔타기를 한다라면은 이 그 미국발 간헐적 변동성이 발생한다라든지 이게 오버슈팅 구간으로 인해서 일정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안전하게 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업로드 해드렸던 방송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되고 또 대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도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으로 한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비교적 그 한국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2620선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낙폭을 줄여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좀 전에 그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의 추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한국 증시가 다시 2600 마디지수 코스피 2600 테스트를 겪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2600 마디지수 테스트가 1차적인 지지선이 못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지지선은 얼마가 될 거다. 코스피가 그동안의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축의 기울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2600 마디지수를 1차적으로 지지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한다면은 그래도 다음 지지선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650선 이상 오버슈팅에서는 조금 비율이나 비중을 조정을 해놨으면은 오늘처럼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미국 증시의 급락과 변동성으로 발생하는 한국 증시의 부담 구간에서 좀 쉽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예상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오늘 개장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시장의 포인트가 나타난다라면은 어느 날 또 갑자기 개장전 또는 장마감 또는 주말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